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얘기를 30년 정치부 기자의 촉으로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10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조국 논란에서 빛난 사람들 베스트 10, 어제는 워스트 10 말씀드렸죠. 베스트 10 선거권의 혼술이 선정한 베스트 10입니다. 자, 저는 베스트 탑이 누구일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광화문 광장에 모였던 분들, 개천절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에 모였던 분들이 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심, 국민들의 함성들이 있었고 결국 조국 씨는 물러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권은 조국 탓이 아니고 언론 탓, 또 검찰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은 그것은 조국 탓이고 정권 탓입니다. 그것을 탓한 우리 광화문에 모인 분들, 조국 규탄에 모인 국민들을 탑으로 꼽았습니다. 자, 하나 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죠. 과연 저 뒤에 광장이 얼마나 모였을까? 10월 3일, 10월 9일에 저는 압니다. 페르미 추정법도 있고 평방미터당 몇 사람이 써서 9사람이 서고 그런 추정법도 있고, 또 지하철역에서 내렸던 사람들을 집계하는 것도 있고, 또는 이동통신사를 사용한 기법도 있는데, 저는 대충 아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이 자리에서 근무한 지가 오래됐는데 2014년에 프란체스코 교황께서 이 한국을 찾았었습니다. 그리고 시복 미사를 저 끝에 보이는 광화문 문인 앞에서 재단을 만들고 시복 미사를 집전을 하셨죠. 그때 인파들이 빽빽이 모였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저 끝에서부터 저 프레스 센터가 있는 이곳까지 사람들이 꽉 찼는데 이 광화문 대로가 12차선입니다. 왕복 12차선인데 각각 2차선씩, 2차선씩 4차선을 비워뒀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교황께서 일종의 카프레이드를 하시는 거죠. 가시면서 집전하시고 다시 이렇게 넣으시면서 카프레이드를 하는 그 4차선을 비워놓고 나머지 12차선 중에서 그러니까 8차선은 꽉 찼고 그 옆에 도로도 찼죠. 도로도 다 찼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신도들에게 교구를 통해서 또 각 성당별로 비표를 발급을 했습니다. 비표를 발급을 해서 비표를 갖지 않은 사람들은 이 라인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표가 몇 장이냐면은 발급된 비표가 17만 장입니다. 17만 장.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보신 그 사진이 17만 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일반 국민들도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지만 그 안에는 못 들어갔죠. 그렇게 따지면은 그때 프레스 센터 이까지 꽉 찼는데 한글날이나 개천절 집회에서는 저 뒤에 시청까지 다 찼습니다. 시청까지 다 차고 또 남대문까지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저쪽 종로 방향, 또 서대문 방향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17만 명 플러스에서 4차선도 다 차고 시청까지 가고 이것을 다 합치면 제 생각에는 페르미 추정법이나 또는 이동통신사나 지하철역 계산법 그것과 거의 비슷한 숫자 한 50만 명이 모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거기에 근접할 겁니다. 저 스스로 너무 길었습니다. 그 다음에 2위 베스트 10 조국 논란에서 빛난 사람들 베스트 10 2위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셀프 검찰개혁을 발표를 계속 했죠. 하면서 수사는 수사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정권에 빌미를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후퇴하면서 조국에 대한 수사는 계속 강화를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자연인이 된 조국 또 그 일가의 수사를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지금 베스트가 워스트로 변할 수도 있는 그런 변수는 있습니다. 3위 최성해 동양대 총장입니다. 아시다시피 표창장, 조국 딸 표창장 문제에 대해서 일관되게 표창장 발급 안 했다. 그리고 많은 압력이 있었습니다. 많은 압력이 있었죠. 유시민 씨가 전화를 해서 시나리오, 그러니까 표창장 발급을 위임한 걸 해달라 그러면서 급박을 거의 했습니다. 정경심 씨 전화를 하면서 조국 씨까지 다 바꿔줬죠. 그렇게 했지만은 굴하지 않고 끝까지
교육자로서의 그 양심을 지킨 그런 점을 높이 사서 3위로 했습니다. 자, 4위 김경률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입니다. 공인회계사죠. 김경률 전 집행위원장은 참여연대, 그러니까 조국 씨가 참여연대 출신이죠. 참여연대 집행위원장까지 있으면서 글을 올리기 전에 사표를 내고 SNS에 글을 딱 올립니다. 그러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를 옹호하는 친여 진영을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참여연대로부터 징계에 해부됐죠. 그렇지만 이미 그때는 집행위원장직 사임을 하고 회원 탈퇴에서도 다 밝힌 상태였습니다. 김경률 전 위원장은 지금도 언론과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오늘자에 보도된 언론에서도 조국 사태로 인해서 진보 진영의 권력지향적 태도, 무비판적 사고가 민낯처럼 드러났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5위 진중근 동양대 교수입니다. 일종의 양심선언을 했죠. 조국 씨와 서울대 동기 동창입니다. 과는 다르지만 내 친구 조국 이렇게 뭐 표현을 하면서도 이번 조국 사태는 진영이나 이념이 아닌 공정과 정의의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직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권력형 범죄로 비화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저희가 수일에 거쳐서 몇 명이 이것은 아까 저 김경률 씨 이야기입니다. 영남일보 진중근 씨는 영남일보 강연에서 조국에 대해서 도덕성이 분명히 있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과 정의 문제이지 이념이나 진영으로 나뉘어서 벌일 논쟁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원래 정의당 당원이었는데 탈당계까지 냈습니다. 심상정 대표가 철회를 했죠. 자, 6위 금태섭, 박용진, 김혜영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조국 인사청문회에서 특히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자녀 특혜 입학 논란에 대해서 진심으로 또 변명 없이 젊은 세대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직설을 날렸고, 박용진, 김혜영 의원도 조국 사태에 대해서 진영보다는 공정의 문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반대 입장에 섰었습니다. 자, 7위는 성재호 KBS 전 사회부장입니다. 유시민 씨가 KBS가 김경록 씨, 그 자산 관리인이죠. 정경심 씨 자산 관리인 김경록 씨 인터뷰를 하고도 보도도 하지 않고 검찰에 유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사장이면 점검을 한번 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는 양성동 KBS 사장이 당장 조사위를 구성을 하라, 또 특별 취재팀을 신설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노조가 반발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 KBS 법조팀 데스크죠. 성재호 전 사회부장이 보직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시민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성재호 전 사회부장은 원래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의 노조가 3개 있는데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 본부 위원장 출신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시민 씨를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자, 8위 곽상도 한국당 의원입니다. 곽상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가족 문제를 계속 파헤쳤죠. 그리고 이번에는 또 조국 가족 문제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함과 동시에 검사 출신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 출신답게 증거들도 막 내놨습니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이 그것이죠. 물론 딸의 특혜 입학이나 금수저 장학금 이런 문제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은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조국 씨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딸이 입시를 위해서 생년월일을 바꿨는데 그것은 아버지가 해서 나는 잘 모르겠다 했는데 곽상도 의원이 조국이 직접 출생신고를 했다. 그 문건을 제시했습니다. 거짓말이 그대로 들통났죠. 그 다음에 9위는 저는 언론들을 뽑았습니다. 언론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특별 취재팀을 다 구성을 해서 열심히 파헤쳤습니다. 특히 보수 언론뿐이 아니고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 같은 진보 언론도 같이 동참했습니다.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공정과 정의의 문제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내보내면서 언론을 비판한 것도 그만큼 언론 보도가 뼈 아팠기 때문입니다. 자, 10위 조금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꼽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정부 질문 이튿날부터는 좀 태도가 바뀌었죠. 여성 2명만 있는 집에 남성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조국 압수수색.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죠. 그 다음에 11시간을 뭐 압수수색하고 식사 배달해서 아쉽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고, 또 검찰이 정치하겠다고 덤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청와대의 강한 압박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 조국 사태 초기에 인사청문회 대정부 질문 하기 전에 조국 국무총리에게는 장관 해임 건의권이 있습니다. 그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건의권을 행사했다는 걸로 저는 취재 결과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조국을 사퇴를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실제로 이번 조국 사퇴 과정에서도 강력히 건의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 대정부 질문하던 첫날에는 이낙연 총리가 조국 장관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답변을 하면서 우리 사회 공정의 문제를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낙연 총리도 좀 이번 조국 사태 과정에서 아쉬운 점은 많지만은 총리로서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10위로 꼽았습니다. 자, 어쨌든 이 선의, 그러니까 이 선의의 피해자도 이번에 많이 남겼죠. 가령 예를 들어서 조국 수석 압수수색에 들어갔던 여검사, 여성 검사를 향해서 친문 네티즌들이 SNS에서 온갖 비방을 당하는 폭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황이 이제 여기까지 오고 또 여기다 성희롱 사건까지 일어나고 유시민 그 유튜브 방송에서 이렇게 되니까는 그동안 도덕적인 우월성을 주장하던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지금 여기저기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범여권 안에서 또는 진보 진영 안에서 이번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해서 그 안에 내부의 민낯을 이렇게 스스로 알려주는 공개를 하는 그런 용기에 저는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송군의 혼술이었습니다.